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의 공식 파트너사인 이즈파크의 카티아 엔지니어 최희진입니다. 오늘은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 앱을 활용해서 모델링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D 앱은 서페이스와 와이어프레임 등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앱입니다. 이 GSD 앱을 활용해서 복잡하고 화려한 외형, 즉 자동차 외관이나 항공기 부품을 설계할 때 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앱을 활용해서 저희가 손잡이 부분이 노브라는 파트를 모델링 해볼 건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노브라는 손잡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브에 대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와이어프레임 먼저 생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와이어프레임 먼저 생성하고 면을 만들고 나면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시메트리로 각각의 면을 대칭 복사해서 완전한 서페이스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파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GSD의 언더바 노브라고 하겠습니다. 3D 쉐입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 앱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GSD 노브라는 이름으로 트리에 이제 파트가 생성이 되었죠. 이제 에센셜 앱에서는 이제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저희는 요 GSD 노브에 가장 먼저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생성할 겁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는 바디에 생성했다면 GSD 앱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을 지오메트리 셋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툴바에서 생성해 주셔도 되고 이 트리에서 바로 이렇게 생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름을 먼저 프로퍼티스에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이어프레임즈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 와이어프레임의 define work object를 이제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활성화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노브 사진을 한번 보면 이쪽에 있는 와이어프레임의 서클 부분을 먼저 반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와이어프레임 쪽에 가면은 3차원에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서클 앤 레디우스 타입을 선택해주고 센터에 요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0,0,0으로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트리를 항상 열어주시고 서클 안에 이제 포인트가 생성이 됐죠. 레디우스는 64mm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는 내가 어느 플랜에 그릴 건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서포트 면은 ZX 플랜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생성되는 부분인데 각도로 이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90도, 180도 해서 4분의 1 이제 호 부분만 남기고 생성해 주겠습니다. 서클이 생성이 되었고 다음으로 한번 이미지를 다시 보고 이쪽 옆부분을 이제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 좀 작은 서클을 하나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에 서클을 클릭해 주시고요. 센터 그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이제 한 번 더 생성해 주겠습니다. 우클릭, 크리에이트 포인트.
그 다음에 0, 30, 50 정도로 이제 위쪽에 있는 약간 짧은 서클이었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 얘는 좀 원이 작았어요. 그래서 20 정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서포트 면은 이렇게 네, YZ 플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화살표로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생긴 서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올 수 있게 190에 260도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가 원하던 그림처럼 약간 이렇게 서클이 생성이 되었죠. 이번에는 요 아래쪽 부분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라인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또 생성해 주겠습니다. 0, 60, 0 해서 바닥부터 높이까지 해서 저희가 나중에 회전축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포인트를 찍어주고 다른 포인트 2에는 0, 60, 그 위쪽에 70 높이의 포인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트 투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그 연장선에 0mm로 넣어줘서 그냥 딱 라인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에서는 이제 3가지의 요소가 생성이 되었죠.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 거라서 지오메트리 셋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스에서 서페이시스라는 이름으로 지오메트리 셋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시스에서 이제 서페이스를 작업해 볼 건데요. 네, 이번에는 서클 1으로 서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탭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파트 디자인의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SD에서 가장 먼저 생성하는 건데 프로파일을 클릭해주고 디렉션 방향에 요 컴파스 방향 축을 보시고 네, Y 쪽으로 이렇게 서페이스 생성되면 되죠. 네, 70mm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SD에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나면 항상 익스트루드로 항상 서페이스를 생성을 먼저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서클 2를 똑같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생성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익스트루드로 서클 2로 프로파일을 넣어주시고 방향은 우클릭해서 X축 방향이죠. X축으로 넣어줍니다. 길이는 그냥 기본으로 70으로 해주겠습니다. GSD에서는 서페이스를 뭔가 딱 맞게 그리면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터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서페이스를 크게 그리고 나중에 오퍼레이션 쪽에서 이제 좀 쳐내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서페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볼브라는 기능으로 서페이스를 생성할 건데요. 프로파일은 라인으로 찍어주시고 네. 레볼루션 애시스 축을 넣어주라고 하죠. 그럼 기준이 되는 축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Z축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라인을.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4분의 1을 먼저 그려서 나중에 이제 시메트리를 할 거기 때문에 각도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rst는 이제 0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90 주시면 이렇게 방향 설정이 4분의 1로 잘 되겠죠.
이렇게 생성이 잘 됐다면 네, OK로 확인해 주시고 OK. 네, 이미지를 다시 보면 이제 큰 틀은 완성이 됐습니다. 세 가지 와이어프레임 만들고 이제 서페이스도 생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지오메트리 셋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프로퍼티스 이제 Refined Surfaces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이 서페이스랑 이 서페이스를 네, 예쁘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 가시면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스플릿이랑 같이 있어요. 트림을 클릭하시고 이스트루드 1, 레볼루션 했던 네. 이스트루 1이랑 레볼루션 1이랑 해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방향을 바꾸면 투명하게 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OK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와이어프레임은 이미 썼기 때문에 하이드로 좀 가려주겠습니다. 네, 트림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성이 되었죠? 네, 스플릿으로 이번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투 컷은 이제 자를 대상을 먼저 눌러주는 건데 자를 대상을 저 뒷부분이 잘라져야 되니까 젤을 먼저 넣어주시고 경계면을 나중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면 투명한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OK 해주시면 이제 안쪽 부분이 남고 이제 바깥쪽 부분은 네, 잘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림이랑 스플릿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림은 이제 요소들을 다 넣어주시고 내가 자를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스플릿은 내가 자를 대상이랑 경계면을 딱 지정해가지고 한 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안쪽 부분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분을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끝부분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어요. 우리는 엣지로 끝부분을 전체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엣지로 해주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제 당겨 보면은 네, 이렇게 연장해서 딱 맞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길이를 조금 조정해 보면 우리가 만든 저 형상과 딱 맞게 예쁘게 이렇게 좀 이어지진 않죠. 그래서 up to 엘리멘트로 바꿔주시고 윗부분의 요소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OK. 그러면 네, 이렇게 형상이 네, 잘 연장됐습니다. 스플릿이 하이드 되면서 익스트라폴레이트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트로 네, 이쪽 반대쪽 엣지로 해주시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연장은 되지만 예쁘게 해주시려면 업투 엘리멘트 그래서 경계면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예쁘게 잘 들어옵니다. 확인을 잘 해주시고 OK. 네, 그러면 이제 익스트라폴레이트 1도 하이드 되면서 2에 이제 합쳐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하이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가지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다 됐는데 이 윗부분이 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이제 잘라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림 1과 익스트라폴레이트 2를 뭔가 이제 예쁘게 잘라내면 이제 윗부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네, 트림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트림을 찍고 익스트라폴레이트로 해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는데 우리가 남길 부분이 파란색으로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방향을 잘 확인해 주시고, 네, 아래쪽 거를 반대쪽으로 했더니 윗부분이 투명한 게 되고, 이렇게 아래쪽 부분은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오케이. 네,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잘 남았나요? 그러니까 스플릿과 트림의 차이는 트림은 스플릿을 2번 하고 조인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도 다 지금 하이드가 되었죠. 트림 1과 익스트라폴레이트 2를 써서 자르고 합쳐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엣지를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필렛은 하나의 조인으로 된 서페이스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엣지를 2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엣지를, 옆쪽에 있는 엣지를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어주시고, 리파인 탭에 가면 엣지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엣지 부분을 찍어주시면요, 조금 확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콘스탄트로 보시면 이제 5mm로 이제 탄젠트하게 예쁘게 엣지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양쪽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가변 엣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리어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포인트로 내가 찍어주는 부분에 포인트를 더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4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 부분 찍어주시고, 숫자를 다르게 입력해 주시고, 프리뷰 해주시면 이렇게 가변적으로 엣지 필렛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려면 이렇게 화살표 부분에 X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양 끝 2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찍어주시고 여기서 액티브 레디우스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20, 1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0, 10 해서 이렇게 베리어블하게 엣지 필렛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엣지 필렛을 한 번 더 할 건데, 네, 엣지 필렛을 하면 이렇게 하이드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 탄젠시 말고 미니멀로 바꾸게 되면 내가 선택한 딱 부분만 엣지 필렛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탄젠시하게 할 건데, 알이 좀 크니까 5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오게 되죠. 엣지 필렛을 하면 그 전에 있던 것도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서페이스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는 하이드가 자동으로 되죠. 이번에 반대쪽에 이제 4분의 1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시메트리 해주시면 됩니다. GSD에는 미러가 없어요. 이제 서페이스로 각각 작업을 해서 이렇게 시메트리 한 다음에 조인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엣지 필렛으로 하나의 서페이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시메트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오메트리 셋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프로퍼티스에서 리절트라는 결과로 서페이스로 이렇게 지오메트리 셋을 이렇게 구분해서 트리를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셔서 시메트리 기능이 있는데 트랜스레이트 쪽에 있습니다. 네, 미러는 없고 시메트리로 해주시고 요소를 엣지 필렛으로 하나 클릭해 주시고 레퍼런스는 YZ 플랜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시메트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리절트 트리를 열어보시면 엣지 필렛 하나, 시메트리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조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인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을 클릭해 주시고 엣지 필렛 2와 시메트리 1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리뷰
그래서 조인 하실 때도 항상 프리뷰로 이렇게 초록 색깔 최외곽선이 잘 이제 조인이 될 건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둘 다 하이드가 되면서 이제 조인으로 이제 하나의 서페이스로 작업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요소만 시메트리가 되니까 이번에는 요 조인을 가지고 시메트리를 할 수 있겠죠. 시메트리 클릭해 주시고 요소는 요 조인,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ZX 플랜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네 부분이 모두 다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 조인이랑 시메트리 또 각각 있으니까 조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클릭해 주시고 조인 1과 시메트리 2, 그 다음에 프리뷰로 최외곽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나의 조인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이드 되면서 조인 2로 이렇게 하나의 서페이스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파트 디자인에서 이 조인2에 대한 두께감, 솔리드 감을 주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해볼 건데요. GSD에서의 작업은 끝났고 파트 디자인 앱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와이어프레임을 이제 각각 만들어줬고 서페이스로 이렇게 각각의 그 와이어프레임을 활용해서 서페이스 면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서페이스들을 자르고 조인하고 엣지 필렛을 줘서 좀 형상을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페이스를 완성시켜서 시메트리로 완전한 서페이스를 노브를 생성했습니다. 네, GSD 앱에서 이렇게 와이어플레인, 서페이스, 트랜스폼, 리파인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그 탭에 가지 않더라도 에센셜 탭에서 이렇게 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서페이스를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와서요. 파트 디자인에서 이 리파인 조인된 이 면을 가지고 두께감을 주는 솔리드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디자인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노브도 이렇게 좀 솔리드화 되어 있는 것 같죠. 면 같지가 않고 두께감이 있는 이미지 같습니다. 파트 디자인 앱에서 모델 쪽에 가시면 중간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티크 서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티크 서페이스는 서페이스를 활용해서 두께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파트 바디에 생성이 되죠. 바디에 생성이 됩니다. 티크 서페이스에 서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두께감을 줄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주고 싶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바꿔주시면 되고 바깥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mm로 이렇게 하고 프리뷰하면 좀 색상이 바뀌죠. 이제 저희가 파트 디자인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두께감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보시면 이렇게 솔리드화 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을 하이드하고 보면은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이게 티크 서페이스 기능이고요. 잠깐 디액티브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인 서페이스를 가지고 클로즈 서페이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클로즈 서페이스는 단순한 서페이스들을 닫아주는 건데 얘도 이제 솔리드처럼 안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클로즈 서페이스는 이 조인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케이.
그럼 안을 채워주면서 솔리드화가 되는 겁니다. 서페이스를 닫아주는 기능인데 너무 복잡한 형상은 되지 않고요. 단순한 형상이나 좀 닫혀있는 서페이스들의 안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아까 티크 서페이스와 같이 쉘로 이렇게 안을 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쉘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리무브 해주면 이제 인사이드 2mm로 주겠습니다. 프리뷰 해보면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두께감을 가지는 안쪽은 파인 이렇게 쉘 기능을 써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크 서페이스로 이렇게 두께감을 주던지 아니면 클로즈 서페이스로 완전히 채운 다음에 쉘로 이렇게 비워주시던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다양하게 기능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 이런 조인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GSD 앱에서 만들어 봤고 파트 디자인에서 이렇게 솔리드화 시키는 기능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런 GSD 앱에서 이런 와이어프레임 요소를 만드는 게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잘 만들다 보면 나중에 서페이스를 만들거나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하는 걸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뽑아내는 어떤 하나의 결과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고 나서 방금 알려드린 파트 디자인에서 솔리드화 시키는 기능까지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모델링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